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지원과에서 사립학교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영진 주무관입니다. 1강 지출의 단계, 2강 학교 기본 운영비에 이어서 이번 3강에서는 목적 사업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목적 사업비는 학교 세입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학교 회계 집행률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목적 사업비에 대해서는 4가지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 그 다음에 운영 원칙, 목적 사업비의 반납, 그 다음에 기타 유의사항, 요 4가지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 카테고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은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수립하고 있는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목적 사업비 운용 지침이라는 지침인데 예산정보과에서 수립해서 학교로 안내하고 있는 지침입니다. 그 지침의 내용을 설명드리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해당 지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우리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목적 사업비 운용 지침에 따르면은 이 목적 사업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위 학교의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학교 회계로 지원하는 정비다. 이렇게 정의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좀 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학교로 교부하는 정비를 말합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교육청에서 학교로 전출하는 전출금 중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제외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은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과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운영비 재정결함보조는 2강에서 설명드린 학교 기본 운영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은 정규직 교원과 사무직원 그리고 이들에 대한 대체 인력이죠. 기간제 교원과 행정 대체 인력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전출하는 전출금 중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제외한 경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목적 사업비의 핵심은 목적이 지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목적 사업비를 어떻게 운용해야 되느냐, 운영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정해진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대로만 사용을 해야 되고 목적 외에는 사용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운영 원칙이고요. 두 번째 운영 원칙은 요 반납할 때 자세하게 설명할 거지만은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자동 심장 충격기를 구입하라고 학교로 목적 사업비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정해진 목적 외에 사무용 컴퓨터를 사는 것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정해진 목적대로만 목적 사업비를 운용하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 목적 사업비의 반납입니다. 반납은 첫 번째 반납 기준, 두 번째 반납 시기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납 기준입니다. 목적 사업비 반납 기준은 1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뉘어집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반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별 집행잔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학교 자체 경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목적사업비 반납의 대원칙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목적사업비를 교부한 사업부서에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지침을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별 집행잔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학교 자체 경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학교 자체 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100만원 미만의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경우를 제가 보면은 학교회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100만원 미만이라도 반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반납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납 시기는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당해 회계연도 말에 한 번 반납하고요. 두 번째가 다음 회계연도 중에 반납을 합니다.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해 회계연도 말에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1월부터 12월까지를 이제 1년이라고 하죠. 학교 회계에도 1년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학교 회계는 1년의 기간이 1월부터 12월이 아닙니다. 학교 회계의 회계 기간은 3월부터 1년도 2월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의 수업 시작이 3월부터죠. 수업 종료가 2년도 2월입니다. 즉 학사 일정과 연계해서 학교 회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당해 회계연도 말이라고 했으니까 12월 말이 아니라 2월 말이 되겠죠. 2월 말에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을 한번 반납하게 됩니다. 요때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회계연도에 반납하는 것은 원칙이 아닌 예외가 되겠죠. 자, 학교 회계연도 기간이 3월부터 1년도 2월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계연도가 끝나게 되면은 결산을 하겠죠. 결산을 하고 보통 5월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원래는 이때 2월 말에 회계연도 말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부득이한 사유로 이때 반납하지 못한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을 5월 달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목적사업비를 이렇게 두 번 반납하는데 한 번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학교에서 반납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반납하지 않은 금액을 차단해서 반납시키게 하는 경우인데요. 재정 결항 보조금 정산을 하면서 목적사업비 반납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자, 원래 우리 지침에 따르면은 회계연도 말과 이때 반납을 못 하더라도 다음 회계연도에 반납을 해야 되죠.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을. 그런데 학교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5월에서 6월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연도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재정결항 보조금 정산을 하면서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인데 반납하지 않은 금액이 발견이 되면은
재정결함 보조금 정산액에 포함을 시켜서 재정결함 보조금 교부시 그만큼을 감액하고 교부하게 됩니다. 이거는 학교 자진 반납이 아니라 교육청 직권으로 정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목적 사업비 반납의 기준과 반납 시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 사업비가 학교 회계 세입 재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목적 사업비의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학교 회계 집행률을 높이는 것의 키포인트가 되고 과언이 아닌데요. 이 목적 사업비 집행을 당부드린다는 게 첫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보통 목적 사업비를 교육청 각 부서에서 학교로 교부를 할 때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목적 사업비가 얼마 정도 필요한지 수요액 조사를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이 수요액 조사를 하실 때 좀 과다하게 계산하셔서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과다하게 신청을 하시면 그만큼 집행을 못하고 집행 잔액으로 많이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목적 사업비 수요액 신청을 하실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의, 운영 원칙, 반납 유의사항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목적 사업비 반납할 때의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당해 회계연도 말에 반납을 하실 때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반환금 예산을 편성하고 반납을 하게 되고, 다음 회계연도에 반납을 하게 되실 때는 요 결산을 할 당시에 보조금 반환 확정액 처리를 하고 예산 편성 시에 반환금을 편성하고 반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실 것 같아서 제가 기존에 말씀드린 정의와 운영 원칙, 반납 유의사항까지만 아셔도 업무를 처리하시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목적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3강 목적 사업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